안녕하세요. CRO 선정은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보도록 하고 HAB가 선정했었던 CRO는 누구였을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프로젝트 담당하는 CRO의 CMO 이름을 보고서 경악했다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2020년 10월 5일자입니다. 최신 기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경악을 했냐? 그것은 바로 현역에서 은퇴하신 분이었다. 이미 현역에서 은퇴한 사람의 이름을 가져다 놓고서 A급인 것처럼 꾸몄는데 실제로는 그분은 없는 상태인 거죠. 나는 그분의 이름을 보고서 CRO를 맡기려고 했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들은 CRO 자체 인력풀 문제일 수도 있고 CRO 팀원 자체가 이직 등의 이유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BDM 이후에 CRO 선정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스폰서에 잠정적으로 배치됐던 인원을 다른 연구로 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기려고 했던 CRO의 팀원들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RO를 선정할 때 거기에 있는 팀원들의 명단들, 그런 것들도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리고 해당 회사의 이직률은 높은지 낮은지, 이직률이 높다면은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CRO 선정할 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CRO들 중에서는 일부는 제안을 낼 때 대표 선수를 내보내고 나중에 다른 팀으로 바꾸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부 스폰서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스폰서는 제약회사입니다. 신약 개발을 하려고 하는 회사인데 이거는 거의 사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또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CRO 입장에서는 가용한 인원 중에 최상의 팀을 구성해야 해당 연구를 수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팀을 해당 연구에 계속 배치해야 스폰서의 만족과 CRO의 평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급으로 퀄리티를 유지를 해줘야지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올 텐데 B급으로 갈아치우고서 임상의 퀄리티가 낮아진다면은 스폰서가 불만족스럽게 여기고 다른 곳으로 찾으러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A팀이 있는데 B팀으로 배치할 이유도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내부에 역량이 높은 CMO가 있으면은 굉장히 유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TPP, 목표한 제품의 특성, 시장 전략을 명확히 수립해서 임상 프로토콜을 작성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러한 인적 자원이 국내 기업에게는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CRO 활용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CRO를 계약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정 비용으로 갈지, 서비스 변화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갈지, 픽스드 모델이랑 아울리 레이스로 갈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조차 임상 수행 양이 많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고정 비용으로 가기는 쉽지 않다. 왜냐면은 나는 조그마한 임상을 하면 되는데 고정 비용으로 가면은 금액이 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변화에 따라서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임상시험이 변동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러가지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픽스드 코스트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제 궁금할 수 있는 것들, 스폰서 입장에서 그리고 CRO 입장에서 신약 개발의 성공 스토리를 쓰는데 과연 CRO의 기여도는 얼마나 될까? 자, 스폰서 입장에서는 100%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CRO가 잘해야지, 임상시험을 잘 해줘야지 우리가 그 임상시험 데이터로 ND를 신청하고 신약 시판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00%다. CRO가 효율적으로 협력해서 최대한 빨리 신약 개발 과정을 수행해내는 게 우리의 목표다. 스폰서 입장에서. 자, 근데 CRO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CRO도 자기신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80%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전부 다 내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20%는 스폰서 결정과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CRO가 스폰서에게 약속한 목표가 있고 이를 완수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 몫이긴 하지만은 20% 정도는 스폰서도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CRO가 100%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우리가 아웃소싱 했으니까 임상 결과를 제대로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CRO 입장에서는 물론 우리가 약속한 대로 목표를 달성해 주는 건 맞지만은 우리는 80% 정도 책임이 있고 20%는 스폰서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생각보다 꽤 많이 있는데요. 2019년 미국 3상 실패 원인을 임상시험 수탁기관 CRO의 과실로 분석하고서 세계 굴제 CRO를 선정해서 후속 3상 임상시험을 계획하면서 CRO의 잘못으로 임상시험에 실패한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경제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RO의 잘못으로 실패를 하면서 CRO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해외에서 임상시험에 실패를 경험한 스폰서들 가운데 CRO를 탓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스폰서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이 실패한 것은 CRO의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맡겼는데 우리 약은 진짠데 제대로 임상시험을 해서 결과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요런 입장들. 하지만 반면에 CRO 입장에서는 우리가 책임이 크긴 하지만 그래도 스폰서도 노력을 같이 했어야 됐다, 이렇게 책임을 서로 떠넘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성공하면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은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또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 요 인터뷰에서는 물어본 거죠. 신약 개발 성공 스토리를 쓰는데 누구의 기여도가 높으냐? 스폰서 입장에서는 CRO가 100%다. CRO 입장에서는 우리는 80%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 역사가 한국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CRO와 스폰서의 경계가 모호한 것도 사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을 굉장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스폰서랑 CRO 거래를 빈칸 메우기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빈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경계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는 거죠. 미국은 스폰서랑 CRO의 경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아직은 그렇게까지 명확하지 않다. CRO랑 스폰서랑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임상시험을 잘하기 위해서는 스폰서 내부에 아까도 봤듯이 CMO 역할을 해주실 분과 임상 운영, 클리니컬 오퍼레이션 경험이 많은 분을 두실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CRO가 하는 업무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내부 전문가분이 계시다면은 CRO와의 소통 및 관리, 오버사이트,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CRO의 입장에서는 스폰서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의사소통을 잘해가지고 20% 정도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CMO나 임상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을 둬서 CRO랑 의사소통을 잘해서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진행을 하는 것이 성공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CRO의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CRO가 신약개발 성공 스토리의 100%를 차지한다. 기여도가 100%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걸 알 수가 있겠고요. CRO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책임이 80%라고 말할 정도로 스폰서 입장에서도 CRO 입장에서도 CRO 선정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비투스 사례를 봐도 약은 진짜라도 임상시험이 좀 잘못되면은 신약 허가에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을 굉장히 잘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CRO 선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HLB는 CRO를 누구에게 맡겼을까? 2017년 4월 25일 기사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파트닙 한일 임상 3상 시험 계획서 제출하면서 기사가 나오는 게 있는데요. 이 당시는 엘레바가 사명을 바꾸기 전 LSK 바이오파마입니다. 그래서 위암 글로벌 3상 임상에 대해서 임상시험 계획서를 한국, 일본에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미국 FDA, 유럽 EMA, 일본 PMDA의 허가기관과 사전 미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시작됐다. 그래서 임상 3상은 글로벌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유럽, 미국 등을 비롯해서 총 12개 국가 90여 개 병원에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년여에 걸쳐 45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LSK 글로벌 파마 서비스가 한국 CRO, 칠튼이 미국 유럽 CRO, MPI가 일본 CRO, 스테플러스가 대만 CRO로 4개 글로벌 위탁 수행기관 CRO를 각각 지정을 해서 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하니까 CRO도 여러 CRO에게 맡긴 겁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요 해당 CRO들의 역량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